영국 입스위치의 빅토리아 거리에 사는 마리는 최근 이웃집이 너무 조용해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이웃인 로잘리는 노숙자들과 친해 그들을 자주 집으로 데려왔기에 매번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동안 그녀가 보이지 않고 시끄러운 소리도 들려오지 않자 이상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이웃집을 주시하던 그녀의 눈에 이웃집 창문을 덮은 파리들이 들어옵니다. 단순히 한두 마리가 아닌 창문을 가릴 정도의 파리를 본 그녀는 분명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경찰을 불렀습니다. 마리의 예상대로 잠시 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사망해 있는 로잘린을 발견했습니다. 로잘린의 죽음은 사고나 자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얼마 안가 그녀를 살해한 범인 폴과 로레인이 체포됐을 때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던 전직 군인 출신의 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로레인은 이제 겨우 15살 된 소녀였거든요. 입스위치 남쪽의 치안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난 로레인은 부모님의 불화로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ADHD 판정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던 그녀는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할 당시 아동복지센터에선 그녀를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아버지인 데스몬드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레이는 아버지를 좋아했기에 매번 어머니 집을 나와 그를 찾아갔고 몇 번이나 복지사에게 걸려 아동복지센터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는 하는데 데스몬드 역시 어린 딸이 자기를 돌보겠다고 자처해서 왔을 때는 한동안 좋아졌지만 잠시 헤어진 동안에는 다시 술에 손을 댔습니다. 그는 지역 음주 모임에도 자주 참여했고 돈이 떨어져 머물 곳이 없어지면 거리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죠. 복지사와 어머니의 눈을 피해 빠져나와 그를 찾았던 로레인도 그런 아버지를 따라 길거리에서 자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노숙자들과 친해졌습니다. 더 이상 학교도 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노숙자와 어울리며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녀는 15살이 되었을 무렵 노숙자 무리의 우두머리 격인 폴과 어울렸습니다. 41살의 전직 군인 출신인 폴은 거친 남성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대화보단 주먹으로 해결했고 사나운 개를 키우며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을 즐기는 남성이었죠. 위험한 일이 생기면 로레인은 폴을 찾았습니다. 그 역시 그녀를 보호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나섰고요. 그녀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아버지보다 폴에게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폴은 로레인을 비롯해 자기 무리를 데리고 빅토리아 거리에 있는 로잘린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41살의 로잘린은 알코올 중독자이긴 했지만 자상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남편과 헤어지고 두 딸마저 어머니에게 맡겨 항상 외로웠던 그녀는 지역 음주 모임을 즐겨했고 거기서 만난 노숙자들을 집으로 초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폴은 그녀의 선심을 악용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무리를 이끌고 갑자기 찾아가 술과 안주를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곤 했죠. 그의 거친 성격을 알고 있던 로잘리는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9년 8월, 이날도 폴은 무리를 이끌고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술과 안주를 내준 그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귀찮을 것 같아 그의 개를 산책시켜 주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의 개는 핏불 테리어와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의 믹스로 원래도 공격적인 견종인데 가뜩이나 거친 성격의 폴과 함께 살았으니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역시나 로잘린이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때도 아이를 공격하려고 해서 그녀는 이를 저지하느라 애를 먹었죠.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선 여러 목격 진술이 있는데 누구는 그녀가 개를 발로 찼다고 하고 또 누구는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기기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장면을 폴이 이끄는 무리의 노숙자 중 한 명이 보았고 로잘린과 눈이 마주치자 바로 그녀의 집 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가 아끼는 개를 어찌했다는 것에 보복할까 두려워 평소 음주 모임으로 친분이 있던 로레인의 아버지 데스몬드의 집으로 갔습니다. 당시 정부 지원금으로 리머리 클로즈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던 그는 그런 그녀를 집으로 들였는데 이날 저녁 어찌 알았는지 로레인이 찾아와 그녀에게 폴이 전혀 화나지 않았으니 다시 집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는지 다 안다며 안심시킨 로레인은 손을 잡아 끌었고 그녀는 알겠다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살아있던 마지막 모습이었죠.
며칠이 지난 뒤 이웃의 신고로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그녀의 몸에는 여러 고문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친절했던 그녀의 죽음은 금방 소문이 났는데 이날 저녁 폴과 로레인은 자기들이 벌인 일이라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멍청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술 혹은 약에 취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었죠. 이를 우연히 들은 데스몬드는 경찰에 알려야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는데 그는 다음날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에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그가 술 때문에 사망했다고 생각했으나 몸에 남은 타박상과 집 근처에서 발견된 피 묻은 그의 베개가 타살임을 알려주었죠. 노숙자들 사이에선 그가 폴과 로레인에게 입막음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런 소문을 접한 경찰은 다음날 그들을 체포해 신문했습니다. 폴의 경우 범행을 부인했지만 로레인의 경우 키득거리는 등 불규칙한 행동을 보였고 아빠한테 내 발자국이 있을걸? 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데스몬드의 머리에는 그녀의 신발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녀의 이런 발언은 그들의 범행을 인정하는 꼴이었는데 2010년 7월에 열린 재판에서 둘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둘 다 살인 사건 이전에 두 범죄 현장을 자주 찾았기에 피해자들의 몸과 집에서 발견된 법의학적 증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목격 진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재판은 길어졌고 7주에 걸쳐 배심원단은 노숙자들의 증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약물이나 알코올에 중독된 이들이었기에 증인으로서의 신뢰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검찰 측은 로잘린이 폴의 개를 발로 찼던 것 말고도 그녀가 아동복지센터에 로레인을 데려가려 했다는 것이 범행 동기라 주장했습니다. 폴과 로레인이 연인 사이였고 이를 떼어내려는 그녀를 살해했다는 주장이었죠. 이에 대해 둘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부정했지만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둘은 이야기하며 웃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길어지긴 했지만 그들이 자랑하면서 소문냈던 일종의 자백은 결국 중요 증거가 되었고 배심원단은 17시간의 논의 끝에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했던 폴은 최소 27년의 징역을, 함께 범행을 저질렀던 로레인은 최소 14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죠. 2014년 9월에 폴은 감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좋아했던 아버지와 함께하고자 거리로 나왔고 거기서 만난 다른 남성에게 의지하며 아버지를 포함해 두 사람을 살해한 뒤에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로레인. 사회에 어떠한 위험도 주지 않을 것이라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그녀는 올해 3월에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29살의 나이로 말이죠. 만약 그녀가 나쁜 사람에서 교화되지 않았다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고 눈치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재판부에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